브리핑 2부를 시작합니다. 아침뉴스 브리핑 2부의 제목은 검사 출신 대통령을 아주 멋들어지게 속여먹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오전 8시 정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 중에, 변호사들도 사기를 당합니다. 변호사 중에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하는 변호사들은 판사 출신이 아니라 검사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기꾼이 설마 나한테 사기를 쳐? 그렇게 해서, 근데 사기꾼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대통령 중에 가장 속여먹기 쉬운 대통령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분이 언짢은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의 반은 교육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국가도, 그리고 한 가정에서 제일 많이 돈을 쓰는 부분도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만 해결하면 대한민국의 문제의 반을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대학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나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가서 당신 자식은 대학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뺨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대학 없어도 돼 라고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어떡하느냐,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 되는 겁니다. 즉 대학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대학이 입학을 뽑을 때 초등학교 졸업생을 뽑을지, 중학교 졸업생을 뽑을지, 고등학교 졸업생을 뽑을지는 대학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각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A대학은 초등학교 학생을 뽑을 수도 있고, B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건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학의 등록금도, 우리는 등록금이 없어. 그런 대학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기부금 많이 받아서 우리는 등록금 없어. 아니, 우리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싸. 그럴 수도 있죠. 왜? 전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 노벨 상 수상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불러와서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등록금을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받겠어.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대학도 있어요. 우리는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뽑아주겠어. 그거 뭐가 잘못됐어요? 널려있는 게 대학인데, 옛날에 대학이 정원이 대학이 부족했을 때야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널려있는 게 대학인데,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 연세대학 같은 사학에서 입학 정원을 10만 명, 20만 명으로 늘리겠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야, 너는 그 요리학과, 요리 만드는 학과는 20명만 뽑아. 무용학과는 10명만 뽑아.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앉아있냐고요. 지금 세상은 자꾸 변해요.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해. 여기는 몇 대는 무슨 학과는 뭐야.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부가 책임져 줄 거예요, 직업을? 취업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 대학의 총장님의 교수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학과도 새로 만들고 커리큘럼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 수요자에게 세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비용을 받고 당신들을 교육시킬 테니까 오세요 라고 세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 교육부가. 하지마. 무용학과 10명 뽑고 무슨 국어학과 10명 뽑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교육부입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는 대로 대학에 완벽한 자율권을 줘버리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 쓸데없이 쓸데없이 고등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업이 많아요. 우리나라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아니에요. 게임?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훨씬 잘해요. 그 사람 게임학과 대학 데려가면 되잖아요. 나는 정통적으로 고등학교를 나와서 저 대학에 갈 거야. 그런 대학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다 교육부가 막아왔어. 저 대학에서 근무를 해봐서 알아요. 웃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웃기지도 않는 일. 대학 교육부 관리가 와서 화장실에 변기 몇 개인가를 세고 앉아 있어. 노란 리본 달고 와가지고. 자, 드디어 교육부가 이주호 장관이 이제 장관이 되고 나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교육부 10년 만에 조직 전면 개편.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 만에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대학을 규제하고 관리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는 인재정책실을 신설한다. 이거부터예요. 아니 누가 교육부 보고 인재 양성하라고 그랬어요. 이 인재 양성실을 설립하면 어떻게 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는 이거야. 교육부 관리가 인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과는 이거 인재 아니야. 이과는 인재 아니야. 교육부 관리가 이제 또 대학에다가 요건 인재가 아니니까 그과는 없애. 그럼 또 대학도 그게 대학 관리 지금 그 짓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짓. 대학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대학 규제 개혁국을 고등교육 정책실은 없애. 그러면서 또 뭘 만들어? 대학교육 규제 개혁국을 만든대. 고등교육 정책실을 없애면서 만드는 게 대학 규제 개혁국. 대학 규제 개혁국을 만든대요. 그게 그 얘기야. 또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아니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번 개편에서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고등교육정책실에 있던 대학 재정, 학사, 법인 등 규제 업무는 별도로 신설되는 대학 규제 개혁국으로 옮긴다. 대학 규제 개혁국은 차관 직속 독립국으로 운영된다. 하겠다는 거예요. 인사, 대학의 인사 그리고 대학의 재정을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되는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기획하는 인사정책기획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의 지역혁신 허브 기능을 할 수 있게 돕는 지역인재정책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평생직업교육정책관직을 둔다. 자리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 나는 이거 인재를 양성해야 돼.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하려면 대학은 나한테 줄 서. 또 다른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교육부 관리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대학을 지방대학까지도 또 이렇게 다 하겠다. 물론 지방직도 하고 있지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마피아 중에 가장 그 힘이 세고 견고한 마피아가 교육 마피아입니다. 교피아입니다. 자, 오죽하면 신문 사설이 났어요. 신문 사설. 동아일보입니다. 대학 규제 폐지하자면서 조직 신설을 하고 거꾸로 가는 교육부 개편. 읽어드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직들을 보면 고등교육 정책실 폐지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그 자리에 같은 12개의 과 크기의 인재정책실이 신설됐다.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대학 정책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구나 고등교육 정책실이 전통적인 대학 규제 업무는 대학 규제 개혁국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이관됐다. 조직이 생기면 규제가 느는 것이 공직사회의 관행이다. 규제 개혁을 한다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출범 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학 혁신을 위해 정부 개혁 방안에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의 허브가 되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학을 교육부가 아니라 총실에 두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장관이 되자 교육부 구조 조정은커녕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새로운 조직까지 만들고 있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어디로 가고
벌써부터 교육부 마피아들의 포위가 된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로 악명이 높다. 학생 10명 중 8명이 사립대학에 다니는데 고등교육법에 사립학교법까지 사립대 규제가 126개나 된다. 겹겹이 규제가 있어 캠퍼스 없는 미네르바 스쿨 같은 혁신은 엄두도 못 낸다. 정부가 14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바람에 상상도 대학에 투자는커녕 운영비 조달도 어려운 한계 상황에 몰려있다. 이 장관이 보고서에 쓴 대로 교육부 산하에 대학을 둔 채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 규제 개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대학 규제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교육부에 맡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참 뻔뻔해요. 정말 뻔뻔합니다. 정말 이렇게 뻔뻔하신 분은 내가 처음 봤어요. 이 양반 교육부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장관이 되고 보니까 싹 바꿔. 이름만 바꿔서. 그리고 조직을 더 늘려. 그리고 그 조직이 더 대학에 간섭할 수 있는, 교육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이 장관이 이렇게 그 직업 늘공 공무원들, 마피아들에게 항복하는, 무릎을 꿇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장관이 무릎을 꿇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입니다. 첫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신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거나 둘 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고는 멋있게 할 거예요. 대통령님, 내가 우리나라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방 정책관을 둡니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 검사 출신 대통령 속어먹기가 좋거든. 왜? 검사 출신 잘 모르니까. 지금 교육부 관리들이 이주호 장관을 포로로 잡았어요. 이주호 장관은 이미 무릎 꿇은 거예요. 교육부 마피아들에게. 교육부 마피아들이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주호, 너도 우리 포로야. 우리 노예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지금 이주호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교육부 관리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대통령을. 검사 출신 대통령 속여먹기가 제일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주호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아직도 조희연 씨입니다. 왜? 서울시 교육감은 단일화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단일화하자. 그래서 조전영, 박선영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추진을 주도한 사람이 이주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 같은 거 했어요. 심사위원이 이주호 씨였어요. 그다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근데 나도 교육감 나가야 되겠어. 심사위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단일화 추진기구에서 그 후보들을 심사하던 심사위원이 아니 나도 교육감 할 거야 라고 교육감 출마에 뛰어든 사람이 이주호입니다. 이주호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체면과 그리고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주호입니다. 자기가 개혁을 하다가 물려날 수 있죠. 개혁하면 저항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교육부 가서는 딴소리 하는 겁니다. 교육부 관리들이 써주는 대로 읽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하면,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지방에 가서 지방 인재 교육을 약성하고, 그 대학의 인재를 양성하니까 인재 양성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 대학 교육을 틀어준다고 욕먹으니까 고등교육 정책실은 폐지하지만 실적 우리가 대학 규제 교육국을 하나 만듭시다. 거기에 지금 포로가 된 거예요, 이주호가. 대통령은 몰라. 이주호가 교육부 마피아의 포로라는 걸 몰라. 노예라는 걸 몰라,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속여먹는 거예요.
멋들어지게 속여먹는 겁니다. 대통령은 멋들어지게 속아 넘어가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관리 장관들의 행태가 이겁니다. 이주호뿐만이 아닐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중에 이주호만 아닌 비겁한 사람들이 개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자리나 보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질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주호를 잘라야 합니다. 본보기로 이주호를 해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의 절반은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은 정부가 간섭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겁니다. 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끼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잠도끼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예, 기존의 잠도끼의 어싱패드를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더 보여드립니다.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서의 그 단위는 전압을 재는 볼트입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몸속에 있는 정전기가 땅으로 쭉 빠져나가면 잠을 쉽게 잔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 새벽에 3시나 4시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잖아요. 일찍 자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일찍 주무셔본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잠도급의 숙면 매트에서 만든 어싱 패드, 몸속에 있는 정전기가 쭉 빠지는 어싱 패드를 사용하고부터는 쉽게 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거 해결 못하나요? 교육 문제. 할 수 있을 텐데.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 돈을 써가면서 국민들 괴롭혀가면서 어린아이들 고생시켜가면서 교육 마피아들 먹고 살고자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